네, 모비스원 파트 2입니다. 파트 2에서는 본격적으로 볼거리에 관한 이야기들, 액션에 관한 이야기들 더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얘기로 한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 일단은 주인공이죠. 그 펠리시티 존스. 어떠셨어요? 굉장히 얼굴 자체가 네. 뭔가 좀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어떤 얼굴인 것 같아요. 네. 청춘이라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실제로 그런 의미를 극 중에 배역이 갖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사랑에 대한 모든 것으로 아마 제대로 기억하실 텐데 사실 에디 레드메인이 워낙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그렇지 그 영화에서 펠리시티 존스 연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기대되는 배우였는데 이렇게 스타워즈 스토리 같은 그런 대작에서 주인공 그렇죠? 이 남자 하나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죠? 네. 그렇죠. 굉장히 활약을 보여주는 그런 주인공으로 나왔고 최근에 인페르노 보신 분이라면 거기서도 이제 지적인 의사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어떤 이미지도 어떤 여린 면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어쨌건 굉장히 전문가로서 프로페셔널한 뭔가 얼굴에 약간 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좀 그런 인상도 좀 있고 인페르노에서 딱 그런 딱 역할이었잖아요. 네, 여기서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는 그렇죠?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실 배우가 아마 특히 이제 송은진 씨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매즈 미켈슨입니다. 매즈 미켈슨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국내 뭐 저기 팬클럽 지부장 아니신가요? 아, 너무 반가웠고요. 매즈 미켈슨이. 근데 어떠셨습니까? 분량이 적어서 좀 아쉽긴 했죠. 하지만 분량이 적었지만 어떤 그 존재감만은 뚜렷하지 않았나. 분량은 적지만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결정적인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사람으로 극 중에서 나오니까 매즈 미켈슨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홍콩 영화, 중국 영화 이런 걸 많이 본 사람으로서 그런 배우들이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면 한국 배우가 나온 것 같아요. 반가운 느낌? 성룡 막 미국 진출해서 막 영화 찍을 때 상하이 나이츠 이런 거 막 찍을 때 저 막 응원하는 기분이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서는 견자단이 나옵니다. 인상적인 배우를 꼽으라면 그 홍콩 배우 두 분, 중국 배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중국 배우와 홍콩 배우이겠죠. 이 견자단은 사실 뭐 국내에서도 워낙 많은 팬들이 있고 또 연문 시리즈를 비롯해서 견자단의 무술 실력은 정말 굉장하잖아요. 영화에서 특히 전투씬이 한 3번쯤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전투씬에서 상대들은 장봉을 이렇게 휘두르면서 제압하는데 심지어는 맹인으로 나오잖아요. 뒤에 가게 되면 약간 석궁 같은 무기도 쓰기도 하고 해서 이 견자단의 활약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베이지 역을 맡았던 지양원이라는 배우인데 그분 카리스마가 대단하던데요. 지양원은 벌써 한 30년 됐죠. 사실 이제 우리한테는 강문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데 요즘은 이제 지양원이라고 부르죠. 강문이 훨씬 지양원이면 누구? 그렇죠. 강문은 한국 사람 같죠, 진짜. 근데 이 강문은 80년대 말에 우리 기억에 지금도 생생한 붉은 수수밭이라는 장이모우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 자체가 이제 중국 영화의 현대 영화들이 세계에 알기는 어떤 계기가 된 작품인데 그 붉은 수수밭에서 남자 주인공이 바로 지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은 감독으로서 참 훌륭해서 귀신이 온다 같은 작품은 진짜 훌륭한 작품이에요. 그런 그 배우의 측면에서나 감독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훌륭한데 처음에 이제 이 영화에 견자단이 나오는 건 알았거든요. 예고편에도 워낙 많이 나오고. 화제가 됐었죠. 근데 전투씬에서 이 지양원이 나오는데 가만히 있어봐 저게 누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양원을 좋아하는데도. 한참 뒤에 알았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영화 속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타고난 스나이퍼? 이렇게 나와서 견자단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화려한 홍콩 무술을 보여준다면 지양원의 카리스마로 You almost shot me. You're welcome. 막 이런 거를. 그렇죠. 힘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캐릭터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배우가 그 포레스트 비테커가 굉장히 강렬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짧게 어떤 단란군 리더로 나오는데 약간 그 매드맥스도 생각나면서. 포레스트 위테커는 굉장히 진짜 훌륭한 배우인 것 같고요. 포레스트 위테커랑 같이 촬영을 했던 김지훈 감독의 말에 따르면 김지훈 감독이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찍었죠. 라스트 스탠드라고. 그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이 다 좋았는데 특히 가장 좋았던 사람이 포레스트 위테커다. 인간적으로도 참 성숙하고 멋진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김지훈 감독이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포레스트 위테커는 굉장히 존경받는 배우고 뭐 아카데미도 받았잖아요. 라스트 킹이라는 작품. 그리고 많은 분들이 80년대에 그 찰리 파커 역을 했던
버드라는 버드. 영화로 네. 기억하실 텐데 진짜 훌륭한 배우인데 이 영화에서는 짧게 나오고 굉장히 기능적인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강렬한 인상을 그막 심어주는 쉰 목소리랑 Are we not still friends? 막 What a 그 day. 표정이 막 꿈틀꿈틀하면서 대사하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이름도 소우야 얼마나 무서워요. 네, 소우 시리즈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자 이제 스타워즈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건 뭐 시각 효과 네. 부분일 테니까 그런 부분에 먼저 집중적으로 한번 네. 설명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에는 대략 한 3번 정도의 스펙터클한 장면, 전투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법을 배워보면 기본적으로 할리우드 영화는 3막 구성입니다. 그래서 3막 구성에 8개 정도의 시퀀스를 넣어서 일반적으로 시나리오를 쓰는데요. 이 영화는 딱 그렇게 3막 구성의 에피소드를 하나씩 각각 다 이 액션용 장면들을 네. 넣어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장대한 것은 맨 마지막이고, 근데 처음에 일단 그 약간 시장통 같은 네네네. 도심에서 벌어지는 시가전, 오. 네, 괜찮았었죠. 그것도 어떤 그 무술의 어떤 그 재미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장봉을 쓰는 것도 나오고. 견자등 같은 예, 경우에는. 아기자기한 어떤 그런 액션의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Did you know that wasn't me? Of course.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여주인공인 디너소는 이제 위기에 처한 어떤 소녀를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스타일의 캐릭터인지를 보여주는, 그러면서 또 아기자기하게 짜여져 있는 그런 액션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투 장면은 이제 아버지와 관련된 어떤 비밀스러운, 서로 사실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진 어소는 다른 목적으로 거기를 침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연합사령부에서 네. 이 안도르 대위한테는 다른 임무를 주게 되죠. 그래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벌어지는 어떤 장면들이 공중전과 함께 네. 공중에서 이제 지상을 향해서 폭격을 하니까 그 장면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 영화는 가장 재밌는 것은 세 번째 전투 장면이라고 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지막 그 장면은 결국은 이 이야기가 약간 어떻게 보면 케이퍼 무비적인 스토리예요. 케이퍼 무비라는 것은 네. 일단 범죄 영화, 네. 어떤 계획을 짜가지고 범죄를 실행하면서 대표적으로 뭐 도둑들 같은 네. 영화 혹은 오션스 11 같은 영화인데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팀을 짜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뭘 훔쳐내거나 뭘 어떤 범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막 모의를 하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어긋남이나 일치함 이런 걸로 가지고 재미를 주는 그런 일련의 범죄 영화들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 상황이 거기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데스스타의 설계도를 어찌됐건 훔쳐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팀을 짜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영화 속에서 펼쳐진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마지막 전투 장면을 보면 주로 세 군데서 이렇게 나누어서 네. 펼쳐지게 되죠. 하나는 그 시타델 타워라는 데 있는 네네. 그 설계도들이 파일의 형태로 있는데 그걸 훔쳐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해변에서 펼쳐지는 사실적인 전투 장면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스타워즈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공중전 장면이 있죠. 그렇게 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네. 세계가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집중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다 막 그 여러 가지를 막 보여주니까 그래도 이렇게 딱 보다 보면 막 우와 하는 생각이 들죠. 네, 그런 느낌 확실히 중반부까지는 사실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시각 효과가 좀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을 위해서 아껴뒀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그 로그원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굉장히 길기도 하고 다양한 액션들이 총동원되는 네. 그런 장면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향 저격 무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어느 질문부터 할까요? 일상호 씨 네. 질문을. 견자단 강문이 최초의 아시아인으로서 스타워즈에 캐스팅되었는데 한국의 영화인들 중에서 스타워즈를 감독할 분과 제다이나 악당을 잘 연기할 배우들을 한 분씩 골라주세요. 일단 저는 감독은 봉준호 감독님이 제일 떠오르더라고요. 네. 설국열차 이런 영화를 봐도 이제 정말 헐리우드 메이저 완전 그런 영화를 찍으셔도 충분히 잘 해내실 감독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저는 제다이 하니까 좀 나이 좀 들고 좀 카리스마 있고 딱 보기에도 포스 있는 배우가 누가 있을까? 또 최민수 씨가 떠올랐어요. 최민수 씨. 네. 네. 최민수 씨는 그냥 대사가 없어도 네. 그냥 만약에 분장하고 딱 이렇게 있어도 정말 무서울 것 같고 그러네요.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악당 역이 진짜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
또 생각나는 배우 있으세요? 이제 오비완 케노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나이가 든 오비완 케노비가 있고 젊은 케노비가 네, 네, 있는데 네. 나이 든 오비완 케노비로 본다면 저는 백윤식 씨? 아, 네. 백윤식 씨가 조금 더 능글능글하신 면이 있으니까 더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감독을 생각하면 말씀하신 대로 제일 네.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은 이 세계관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 안에서 굉장히 웰메이드로 만들 것 같은 사람은 김지훈 감독. 아, 그 다음에 캐릭터를 굉장히 이렇게 새롭게 가공을 해서 뭔가 이런 걸 잘 만들 것 같은 사람은 또 의외로 최동원 감독도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최동원 감독이 이제 캐릭터를 만들거나 대사를 만들거나 혹은 전체적으로 여러 명의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영화들을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뭐 이런 감독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아, 자, 재밌는 아이디가 보이는데요. 잘못 오신 것 같은데? 네. 이름이 마블님께서 네. 마블님 왜 여기 스타워즈 마을에 오셨나? 네. 예고편에서 암호를 로그원이라고 말하는데 로그원의 뜻은 무엇이고 제목으로 쓴 의도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로그원이라는 것은 주인공 무리들이 네. 화물선에 타고 적진을 향해 떠날 때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속이다 보니까 엉겁결에 둘러댄 호출부호가 로그원입니다. It's Say something. Come on. Rogue. Rogue One. 영화의 마지막에 가면 이 로그원과 관련돼서 그것이 승인되는 어떤 맥락이 나오게 되는데 의외로 그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네. 흥미롭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걸 해볼까요? 뭐 제일 길게 쓴 거 한번 해볼까요? 네. 심형진님께서 전작인 스타워즈 7에 이어 이번에도 여성이 주인공인 것은 최근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변화라는 맥락 속에 함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캐릭터성을 강조하기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젠더 이슈의 리더로서 포지셔닝하기 위한 큰 그림인지 견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전편의 7편에 이제 데이지 리들리가 네. 역할을 맡았고 이번에 또 펠리시티 존스가 맡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대한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 영화, 거대한 이런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네. 액션 영화가 펼쳐지면 여성 캐릭터가 액션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메인은 남성 캐릭터가 주인공이고 네. 보조 액션을 하면서 또 둘이 약간 러브, 사랑의 어떤 그런 것을 변주하게 되죠. 근데 이 영화는 설정이 그걸 다 바꿨죠. 네. 남녀가 같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메인 캐릭터는 여성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고 그리고 극중에 펠리시티 존스가 연기하는 이 주인공인 진 어소는 프로페셔널한 거. 그 속에서 얼마나 임무를 잘 수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강인하면서도 멋지게 표현된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는 젠더 이슈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고 영화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뭐 예를 들면 겨울왕국 같은 애니메이션 올해만 하더라도 뭐 고스트버스터스 같은 영화들 아,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히든 피규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히든 피규어스 같은 영화를 보다 보면 지금 이런 젠더 이슈가 영화에 얼마나 창의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또 자연스럽고 바람직하게 그런 맥락 속에서 소화가 되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연스러운 시대의 변화이고 바람직한 변화를 영화가 수용한 케이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을 함께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 파트 3에서 뵙겠습니다.